서울 영등포의 오래된 쪽방촌. 습기 찬 좁은 방 안 윤말숙 씨는 전기장판 위에 얇은 이불을 둘둘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스름했지만 그녀는 새벽 5시면 늘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죠.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고 지금은 그냥 일찍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방구석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초등학교 졸업식 날 흰 남방을 입은 아들과 그 옆에 조심스레 서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얼굴이 붉어져선 친구들 앞에서 사진 찍는 걸 싫어했었죠.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이었습니다. 말숙은 작고 낡은 탁자 위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멸치볶음, 간장 달걀조림, 묵은지 한 조각. 자신이 먹을 분량보다 조금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한쪽 자리는 비워두고 수저까지 놓았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은 준호가 올까 싶어서요.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는 이미 거의 다 닳아 있었고 문자 메시지도 하나 없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없었죠. 그때 옆방에서 누가 라디오를 켰는지 어렴풋이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숙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중얼였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숙은 당황하며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C 방송국 다큐멘터리팀 작가 김지은입니다. 여기 쪽방촌 어르신들 이야기 촬영 중인데 혹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말숙은 몸을 살짝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방송에. 그리고 괜히 찍혔다가 아들한테 피해라도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왜 피해 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 우리 아들 나 이러고 사는 거 싫어서 연락도 안 하는데.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이 방송을 보고 연락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말숙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요? 내 얘기가 누가 궁금하겠어요. 저는 궁금한데요. 어머니의 하루가 그리고 어머니의 지난날이요. 말숙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말숙은 묻듯이 중얼렸습니다. 정말 내가 나온 방송 누가 볼까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조금 더 열었고 지은은 조심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용한 쪽방 안. 사진 한 장과 덩그러니 놓인 수저 한 벌이 바람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 지은이 작은 캠코더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정리하는 동안 말숙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려 애를 썼습니다. 방바닥에서 다리를 접은 채 앉은 게 익숙했지만 카메라가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은의 말에 말숙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센 부분이 더 많았고 이마에 깊게 팬 주름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내가 말 잘 못하는데 괜찮겠어요? 요즘 말은 또 젊은 사람들처럼 안 되고 시골서 올라온 사람이니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세요? 아드님과 함께했던 시간 중에서요. 말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초간 침묵.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다시 탁자 위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어요. 운동의 날 일 나가던 날이었는데 하루 쉬고 도시락을 싸갖고 갔죠. 그날 준호가 달리기 1등하고 나한테 목에 걸린 메달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게 금이 아니고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녀는 말을 하다 말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금세 눈물로 번졌습니다. 그 아이 밥도 혼자 차려 먹고 학원도 안 다니고 내가 뭐 해준 게 있어야죠. 교복도 물려받은 거 입히고 도시락도 반찬 없이 간장에 밥만 비벼줬는데 그래도 늘 고맙다고 했어요. 진짜 그 아이가 나한테는 전부였거든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숙의 눈물에 말없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하셨어요? 말숙은 휴지를 받아 얼굴을 가리듯 눌렀습니다. 울음을 감추려는 듯 코끝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2년 전쯤이었어요. 결혼한다면서 청첩장 하나 보내왔죠. 그때도 내가 간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했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창피하다고 그랬대요. 쪽방 사는 엄마 있다는 게 창피하대요. 말숙은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서러움과 체념, 그래도 잘 살면 됐죠. 돈 많이 벌고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면 됐죠. 내가 여기서 사는 건 괜찮아요. 지은은 카메라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연기도 하지 않았고 그저 살아온 날을 말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마치 1000개의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통해 아드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말숙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너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그냥 내가 웃는 얼굴 한 번만 보면 좋겠다. 그냥 그거 하나야. 다른 건 욕심도 없고 원망도 없다. 그 말과 함께 말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조용히 턱선을 타고 흘렀고 가슴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은은 카메라를 끄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오래된 외로움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다음날 아침 여느 때처럼 시장에 나섰습니다. 장 보는 게 아니라 버려진 채소 상자에서 아직 쓸만한 것을 추리는 일이었습니다. 비닐장갑 낀 손으로 배춧잎을 뒤적이다 말고 옆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말숙씨. 어제 TV 나왔죠? 나 봤어요. 눈물 나더라니까요. 아, 그게 그럴 줄 몰랐어요. 방송 나갈 줄도 몰랐고. 말숙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한 말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몰랐습니다. 어디서나 숨듯 살았던 인생인데 이젠 얼굴이 드러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연락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숙은 그 문장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만큼. 이 문자를 끝으로 아들은 어떤 연락도 없었다. 그 아이는 아직도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지금도 나 같은 엄마는 필요 없구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가리던 손에서 눈물이 주르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아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비수였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어머니 사연에 너무 공감하고 있어요. 후원도 들어오고 있고요. 몇몇 분은 직접 뵙고 싶다고도 하세요. 전국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말숙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고마운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날 따뜻하게 봐주는데. 정작 내 아들은 내 이름조차 숨기고 사네요. 방 안에 조용한 울림이 번졌습니다. 자랑스러웠던 아들, 그 아들이 창피하게 여긴 엄마. 그녀는 그 사실 앞에 무너질 듯 서 있었습니다. 말숙은 늦은 밤 침대도 아닌 낡은 요 한장간 바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짧은 문장이 담긴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은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지금은 연락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 문장이 몇 날 며칠 귀에 맴도는 마법처럼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날 밤 말숙은 처음으로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 주소록에 남아있던 번호. 그 번호가 지금도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눌러봤습니다. 휴대폰 화면 너머로 통화 연결 중이라는 문구가 떴을 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뚜뚜뚜.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흐르고 마침내 들려온 건 기계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 음성 사서함으로. 또. 말숙은 손가락에 힘이 빠져버린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눌러볼까 고민하다가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그날 이후에도 말숙은 몇 번 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받지 않는 벨소리. 그리고 무심한 기계음. 단 한 번도 준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혹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말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고집 센 건 누구 닮았는지. 아버지 닮았나 봐요. 한 번 마음 닫으면 끝이거든요. 지은은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준호 씨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요. 그날 밤 말숙은 한 장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편지는 10여 년 전 준호가 군대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엄마, 군대 밥보다 엄마 된장찌개가 더 먹고 싶어요. 그 한 줄을 읽자 눈가에 다시금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된장찌개 그거 먹고 싶다 했었지. 그랬던 애가 지금은 나를 피하네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오래된 수첩에 뭔가를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수첩에는 준호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 목록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새로 적힌 문장은 짧고도 묵직했습니다. 준호 오면 해줘야 할 찌개 된장찌개. 멸치 다시물 진하게. 호박 듬뿍. 두부는 네모지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글씨는 똑바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 손끝에 마지막 희망이 담긴 것처럼요. 며칠 후 말숙은 쪽방촌 주민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상이 화제가 되어 누군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죠. 말숙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가볼게요. 사람들이 밥 먹고 웃는 얼굴 좀 보고 싶네요. 그날 말숙은 묵묵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오말숙이라는 이름. 아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이름.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불리는 이름이 되었기에.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준호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햇살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말숙은 작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쪽방촌에서 조금 떨어진 시장으로 향했죠. 이제는 웬만한 골목은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낯설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조금씩 알아보는 듯 했어요. 아, 그 영상 속 아주머니지? 그 멸치 육수 진하게 낸다던. 말숙은 머쓱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된장찌개 아줌마예요. 이왕 보셨다면 된장찌개 맛은 봐야죠. 말끝에 농담을 섞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말숙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눌렀던 번호, 그런데도 손끝이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시장 구석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한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엄마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아이를 부르며 다가가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있잖아. 왜 울어? 엄마가 너 버리겠어? 그 말에 아이는 엄마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말숙은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그래. 나는 그 아이한테 엄마가 없어도 살 수 있게 키우려고 했던 거죠. 어릴 적 준호는 자주 물었어요. 엄마 왜 우리 집엔 아빠 없어? 아빠는 진짜 없어요. 그때마다 말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엄마 하나로도 충분하잖아. 엄마가 두 사람 모두 다 해줄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말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핑계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아이의 상처는 말없이 마음에 남아 자라났고 이제는 그녀를 향한 침묵으로 돌아왔죠. 쪽방으로 돌아온 말숙은 방 구석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국민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빨간 목도리를 둘러준 날. 그녀는 카메라를 잡았고 준호는 수줍게 V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빵 하나 사주기 위해 점심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어두었죠. 잘 살아야 해, 엄마 없이도. 그게 엄마의 바람이야. 지금 그 문장을 읽자 목을대가 저절로 떨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바란 걸까? 정말 엄마 없이도 살라고 마음을 먹은 걸까?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뭐 드셨어요? 아니면 제가 뭐라도 차릴까요? 말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된장만 풀어놓았어요. 그냥 국물만 먹어도 속이 좀 괜찮아지네요.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말숙이 뭘 감추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숙은 벽에 기대어 누워 있었습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그 화면 속에선 여전히 아무런 메시지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고 느린 속도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된장찌개 아직도 좋아하니? 보내기를 누를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인 끝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저장하지 않고 꺼버렸습니다. 보내봤자 안 읽을 거니까요.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잘 견뎠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말숙은 이불을 개켜두고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쪽방은 언제나처럼 쌀쌀했고 외풍은 종이문 틈새로 스며들었지요. 지은이 옆방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새벽부터 불 켜져 있어서. 말숙은 문을 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콩닥거리네요. 지은은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친 채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좀 전에 깼어요. 커피 마시고 다시 자려고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댓글 다는 분 중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연락도 못 드렸는데 당장 찾아가고 싶어졌어요. 이 영상 보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말숙은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그런 말 듣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든 내가 잘한 거라고 한 번쯤은 듣고 싶었어요. 지은은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중이에요. 단지 그게 아직 어머니 귀에 안 들릴 뿐이에요. 말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온기를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준호의 빈자리가 아렸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준호가 내 번호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 그럴 거예요. 말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너머 자꾸만 얼굴 없는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선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를 아들 준호. 그 얼굴 하나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말숙은 오늘도 늦은 점심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반찬은 단출했지만 정갈했지요. 말없이 도마 위에서 칼질하던 그녀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고등어를 굽다가 손가락에 뜨거운 기름이 튀었는데도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눈이 멍하니 허공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준호 생각이 더 났습니다. 그 아이가 고등어 구이를 좋아했었지요. 지은이 촬영을 마친 후 편집을 하고 있었고 말숙은 조용히 쪽방 안쪽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란 편지지에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편지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 조용히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호야. 너무 오랜만에 이름을 부르네요. 어릴 적 내가 고열로 쓰러졌을 때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던 기억이 나요. 그땐 세상 누구보다 널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가 너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됐구나. 그 순간 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결심하듯 봉투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지은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니? 햇빛도 너무 강한데 약 타러 가시는 날도 아닌데요. 말숙은 봉투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편지를 붙이러 가려고요. 지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갈게요.
둘은 천천히 동네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오후였습니다. 말숙은 오랜만에 단정한 옷을 입고 나왔고 작은 화장도 했습니다. 우체국 안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소는 여전히 같겠죠? 이사라도 갔으면 어쩌려나. 말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봉투에 적힌 주소를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네는 그녀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손을 지으니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보내기만 하세요. 그 다음은 운명한테 맡기는 거죠. 말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해보려고요. 어쩌면 아들이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내게 답할지도 모르잖아요. 편지를 붙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숙은 괜한 소리에 귀를 세우고 초인종에 자꾸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했고 아들의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말숙은 지은과 함께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편지 쓰세요? 아니요. 이제 그만 쓰려고 해요. 준호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아서요. 지은은 씁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지치죠. 말숙은 묵묵히 된장찌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그 아이 이름 부를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복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쪽방촌 입구에서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지은이 먼저 창밖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말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내 쪽방촌 골목 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준호였습니다. 지은이 얼른 말숙을 부릅니다. 어머니, 저기요 저기. 혹시 준호 씨 맞으세요? 말숙은 얼어붙은 듯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준호는 어정쩡한 자세로 그녀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그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말숙의 무릎이 순간 힘을 잃은 듯 휘청했습니다. 지은이 얼른 그녀를 부축했고 말숙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왔니?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처음엔 그냥 버리려 했어요. 말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그동안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너는 상상도 못하겠지.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도. 가끔은 엄마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화가 났고 그래서 더 무놨어요. 그런데 편지 읽고 나니까 너무 죄송해서 찾아뵐 수가 없었어요. 말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제 왔으니 괜찮아.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지은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작은 방 안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된장찌개가 여전히 끓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밥이나 먹자. 오랜만이니까 엄마 밥 먹고 가야지. 준호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오늘 사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시니어 인생 극장에서는 우리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바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인생 극장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자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